네, 증시 콜라텍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수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증시 콜라텍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알차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협상 불발은 됐지만 우리 국내 증시 큰 충격은 받지 않은 채 오히려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 전략 이제는 익숙하다는 듯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오늘 우리 증시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그리고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잠시 후에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 모셔놓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증시 콜라텍 어떤 순서로 또 여러 가지 인사이트 드리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공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순서로는요. 지금 꼭 주목해 봐야 될 국내 증시 핫 이슈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내일장에서 공략해 봄직한 시크릿 종목 단 한 가지 10시 40분, 50분 사이에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신다면 다양한 인사이트들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 시크릿 종목들 어떤 상승률 보였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종목 당연히 또 사마 알미늄입니다. 오늘장에서 최고가 76,000원 터치해주면서 누적 상승률 무려 세 자릿수입니다. 143% 터치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DL-ENC까지 단기간에 42%의 상승률 빠르게 터치해준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2부에서 지금처럼 또 말씀드린 공략주들처럼 향후 시장을 주도할 섹터 그리고 그 내에서도 의미 있는 상승 보일 수 있는 시크릿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찾아오는 이 시간 10시 50분까지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종목들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콜라텍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또 힘차게 달려주실 우리의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0시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상승 나오는 종목 소개시켜드리고 또 증시 콜라텍 게시판 통해서 공략주 통해 수익까지 더블 수익 내드리고 있는 증시 콜라텍의 히어로 영웅 전찬남입니다.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배탈이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나오지 못했어요. 네. 아우 진짜 그래도 화장실에서 너튜브를 통해서 누가 내 대신에 이렇게 잘하고 있나? 그렇죠. 네, 한번 봤거든요. 근데 네. 그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제 배탈 다 났고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좀 좋은 종목으로 어떻게 보면 이 4월달 마지막 한 주, 뭐 2주 같은 경우를 영웅 전찬남이 드리는 공략주로 성공 투자할 수 있게 마무리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 앞으로도 다음에도 증시 콜라텍과 또 영웅 전찬남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미국과 이란 간의 이 2차 협상이 무산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에 끝날 때까지 휴전이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이란은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강경하게 또 대응을 했죠. 이에 국내 시장 오전장에서는 분명히 흔들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시한, 이 3일에서 5일 정도 제시가 되면서 불안감이 좀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 양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경신, 코스닥은 9거래 연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께서는 또 어떠한 시선으로 지금 시장 바라보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시장 어떤 이야기부터 풀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나날이 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미국과 이란이 핑퐁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티키타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뭐 연인들의 싸움처럼 어느 날은 좀 하이의 무드로 들어가서 분위기가 좋았다가도 헤어져! 뭐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그 정도로 실제 오늘 같은 경우가 정말 간만에 미국과 이란의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전쟁 양상, 전쟁 양상이 조금 확대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실제 오늘의 이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 섹터 그리고 방산 섹터 위주로 좀 강세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도 전고점 찍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전고점 찍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조금 상승 나오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한 모습 보여줬죠. 왜? 외국인이랑 개인 같은 경우는 계속 샀지만은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시장 자체가 상승 나오는 데 있어서 조금 발목 잡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1,510원까지 상승 나왔다가 그래도 대폭 하락 나오면서 뭐 1,478원 아직도 불안정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1,478원대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여기서 조금 더 조금 물론 뭐 지수는 전고점을 뚫었다고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좀 불안정한 모습이 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요런 걸 어떻게 보면은 요런 걸 이런 지표가 보여주는 것 자체가 시장 자체가 아직은 우리가 마음 놓고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아직 불안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미국 이란 전쟁 같은 경우가 실제로 확대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에너지 섹터랑 방산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은 사실상 저는 미국과 이란 전쟁이 확전되는 것보다도 저는 더욱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가 전고점을 찍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불안하다. 그렇죠. 왜냐면은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가 여기서 추가로 상승 나오냐 하락 나오냐 한마디로 좀 방향성을 딱 정해지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 내가 어설픈 종목, 내가 그냥 이 종목 좋아 보이는데 해서 어설픈 매매 시작했다가 어설픈 투자가 손실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이거 차트 통해서 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가 이때 전고점 찍고 나서 미국 이란 전쟁이 계속 심화됐죠. 시작이 되고 나서 지수가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속적인 상승세 보여주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엔 6,423을 찍었어요. 코스피가. 근데 여기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박스권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하락세로 다시 차익 매물 나오냐 이런 세 가지 그 방향성의 갈림길에 전 서 있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제가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단기간에 크게 상승 나온 그런 종목이라든지 섹터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공략하지 않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직 3월 3일에 찍었던 전고점까지는 상승 나오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지만은 그래도 코스피가 상승 나오면은 뭐 코스닥 역시 계속 지속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줄 수 있는데 저는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웬만해선 저는 조금 취급 안 하고 싶습니다. 아, 코스닥은 웬만하면 배제하자.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사실상 코스닥 거래소 종목 같은 경우가 시총도 낮고요. 그리고 보통 평균적으로 전체 종목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오너 리스크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오너 리스크. 그다음에 재무가 좋지 않아서 뭐 블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채 발행이라든지 주주 배정 유상 등기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코스피 거래소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보다도 조금 투자자분들의 좀 신뢰가 좀 덜 형성된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해가지고 좀 코스닥 거래소 있는 종목들은 되도록 하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시점에서 조금 현 시장 주요 이슈 조금 우리 제가 보는 좀 시선은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한 시선을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조금 헤드라인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5가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란과의 협상이 있어가지고 왜 협상이 계속 진행되지 않고 이란이 헤어져 그냥 싸워 뭐 이렇게 하냐면은 네.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하는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안 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면은 이란의 경제적 봉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란으로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경제를 꽉 잡으려고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이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조금 계속 줄다리기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이번 전쟁 같은 경우가 좀 줄다리기 한마디로 장기전 될 것 같다 보고 있고요. 또 미국의 일방적 휴전 연장에 뭐 인정 안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아직 좀 덜 두들겨 맞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볼게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 B2까지 급증하고 있어서 보통 B2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시장 같은 경우가 차익 매물 나오기 딱 좋습니다. 차익 매물. 왜냐면은 지난 3월 9일에도 그랬어요. 네. 3월 2일인가 3월 9일 때도 그랬습니다. B2가 이때도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용까지 신용 미수 매매해가지고 뭐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많이 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쟁 터지고 나서 시장이 크게 빠졌잖아요. 진짜 뭐 코스피가 하루 만에 11%, 12% 낙폭을 키웠던 적이 그때 있었습니다. 네. 그때 왜 이렇게 국내 시장이 다른 외국 시장들보다 많이 빠졌냐면은 대부분 신용 매매나 B2, 빚내서 투자, 한마디로 신용이나 미수 매매 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반대 매매 당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크게 조금 증시가 하락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 기사 뜨면은 보통은 우리가 좀 징크스처럼 조심해야 되는 게 투자할 때 꼭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다른 반대편 세계 같은 경우에 조금 무관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 현재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가 조금 지역 분쟁, 한마디로 대만을 사이에 두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조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건데 2027년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은 뭐 한미일 같은 경우가 같이 연합으로 나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서 사실상 중일 갈등 격화로 인해서 그거에 따른 관련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인도 정상회담에 이어가지고 좀 베트남 정상회담까지 진행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핵심 강물 협력 강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히토류 관련 이슈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현 시점에서 조금 시장의 방향성 같은 경우는 저 역시 모릅니다. 상승으로 나올지 박스권으로 그냥 기어갈지 아니면 하락으로 차익 매물 나올 건지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시장 강세 섹터 같은 경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떻게 보면 잘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중에서 1등 종목 또는 대장 종목 같은 경우를 발굴해서 공략하시는 게 제일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시장에서든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세요.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 매매해서 투자하는 또는 미수 써서 투자하는 그런 경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5개 미만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딥니까? 여기죠? 제가 손 밑에 있는 여기에 우리 증시콜라텍 게시판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뭔지 알아요? 어떤 말이죠? 저는 공략주 같은 경우를 드린다고 해도 뭐 다른 곳처럼 2개, 3개, 4개, 5개 안 드립니다. 딱 하나. 오직 하나, 넘버원, 올리원. 올리원. 오직 하나, 올리원만 드려요. 그래가지고 수익 내드린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이번 주만 하더라도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광전자. 광전자는 진짜 2시간 만에 수익 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10% 수익 내고 나왔어요. 제가 물론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네. 왜? 방송에서 소개드리지 않았는데 굳이 이거 뭐 소개드려서 뭐 합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영웅 전차남을 통해서 주식 배우시는 분들이나 영웅 전차남의 주식 기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는 5개 미만으로 5개 미만이라고 하지만 저는 1개, 2개 정도만 여러분들께 공략주 드려서 항상 수익 내드렸고 상승 나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다. 종목은 오히려 적을수록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네, 제가 별표 5개 치고 있습니다. 어떤 거? 증시콜라텍 본방사수 해야 된다.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팍스경제TV에서 영웅 전차남이 나오는 증시콜라텍 본방사수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돈을 잃을 확률보다 돈을 딸 확률, 한마디로 수익을 손실을 날 확률보다 수익을 낼 확률이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 섹터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방산, 알루미늄 테마 그리고 에너지 섹터 쪽으로 굉장히 또 종목들이 큰 상승 흐름 보였고요. 또 그제는 2차 전지, 보안주, 게임주 쪽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 현 시장 흐름입니다. 그런 만큼 또 지금 이 시간엔 앞으로 어떤 섹터 그리고 그 섹터가 테마성으로 갈지 혹은 좀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 시간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숨겨진 섹터를 통해서 수익의 기회를 엿볼 수 있을지 저희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남들이 좀 놓치고 있는 섹터를 한 발 빠르게 공략해 주시는 만큼 오늘 이 시간 10시 50분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 이번 주 탑픽 섹터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 혹시 어떤 섹터 공략해 주시나요?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네, 아나운서님이나 그런 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이요? 네, 강아지 키우는 사람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음. 강아지랑 오래 같이 살다 보면은 네. 강아지는 사람스러워지고 사람은 개스러워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네. 제가 근데 강아지를 우리 집에 말티푸 하나 있고 비숑 하나 있어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네, 걔들이랑 비숑은 한 6년 같이 살았고 말티푸는 한 2년 같이 살았거든요. 네. 근데 걔들이 정말 누워서 잘 때 이렇게 턱 깨고 누워서 자고요. 어, 사람처럼 자요. 이렇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냄새에 조금 잘 못 맡았는데 강아지들이랑 같이 살아서 그런지 반려견이랑 같이 살아서 그런가 제가 요즘 기가 막히게 냄새를 잘 맡아요. 약간 후각이 오, 그러니까요. 발달하신 거네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알아요? 네. 돈 냄새를 그렇게 잘 맡아요. 와. 그래서 우리 집엔 돈벌레가 필요 없어요. 네, 진짜예요. 이게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엔 돈벌레가 필요 없어요. 돈벌레 있으면 바로 잡아요. 왜? 제가 돈 냄새를 굉장히 잘 맡기 때문에. 냄새를 또 빠르게.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네, 오늘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다음 시장 주도 섹터가 뭘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딴 거 없어요. 네, 증시콜라텍 전차남이다. 네, 전차남이 콕 집어주는 섹터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된다. 네, 말씀드려요. 사실상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강전자로 어제 하루도 아닙니다. 2시간 만에 10% 이상의 수익을 내드렸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3거래일 연속이나 하락한 건데 이거를 공략한다고? 난 좀 불안해서 좀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계속 공략하자 말씀드렸어요. 네. 어디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공부방 또 그렇죠. 있죠. 공부방이 그렇죠. 어딨어요? 네. 왜 안 보이지? 네, 이게 이제 또- 곧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네, 여기 보이잖아요. 공부방. 손으로 딱딱 때리고 있잖아요. 네, 여기 통해서 우리 증시콜라텍과 함께하신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 강전자 말씀드렸습니다. 11,200원에 공략하라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사실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매수는 잘해도 매도를 못해서 수익일 때 매도 못하고 손실로 끝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들고 오셨다가도 다음날 오전에 이거 뺍니다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공부방 그러니까요. 필수죠. 네. 맞아요. 실제 그래가지고 저는 매수와 동시에 매수하자는 매수하자는 사인 드림과 동시에 매도가도 같이 드려요. 필수죠. 네. 네. 그래서 강전자 11,200원에 공략 12,300원에 매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2시간 만에 강전자가 12,600원까지 상승 나왔어요. 그만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진짜 닭살이 돋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제가 진짜 돈 냄새 잘 맡아요. 종목도 잘 보고. 네.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섹터 같은 경우는 뒤 이어서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은 이 종목도 아직 시장에서는 조금
발견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조금 보석의 좀 원석 같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가지고 이 종목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래 저희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이 코너에서 어떤 섹터 들고 와주셨는지 뭐 재건이다, 에너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또 섹터마저 시크릿으로 들고 가고 계십니다. 오늘의 섹터도 궁금하실 거고 오늘의 종목도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4월 달에 공략해드린 또 DLENC 같은 경우에 또 빠르게 이 42%라는 상승률 달성을 해주었고요. 뿐만 아니라 사마 알미늄은 3월 11일에 공략해드려서 지금 현재 누적 상승률 오늘장에서 140%대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이 섹터 공략주들 저는 좀 빠르게 만나보고 싶기는 하지만 또 저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이 증시 콜라텍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 어떻게 전략 세워주고 계신지 또 들어봐야 될 시간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문가님께서도 좋아하시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공략주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네, 뭐 근데 굳이 뭐 많은 종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사마 알미늄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마 알미늄 제가 전쟁 이제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31,200원일 때 지금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흥구석유에 집중하지 마라. 알루미늄 대란이 올 거다. 알루미늄 섹터 공략하셔야 된다. 근데 알루미늄 섹터로 영웅 전차남이 이미 알맥을 2만 원대 얘기했고 그게 7만 원대까지 갔었잖아요. 알맥도 보지 마라. 제2의 알맥 종목으로 사마알미늄 준비했다 말씀드렸죠. 네, 근데 오늘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가 76,000까지 상승 나오면서 정말 한 달 사이에 143%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DLENC 볼까요? 이 DLENC 같은 경우는 4월 1일에 여러분들께 7만 원대 공략하자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10만 6,600원까지 상승 나오면서 총 42% 가까운 상승 나왔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그 외에 뭐 대우건설도 있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었고 강전자도 있었고 굉장히 많습니다. 상승 나오고 수익 드린 종목은 굉장히 많지만은 일단은 리뷰는 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께 풍산홀딩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매각 테마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상하게 제가 뭔가 몸이 참 좀 뭔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처럼 좋지 않아서 그 다음 날에 이거 공략하지 마라. 공략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취소하셔라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오전 10시쯤 나타나셔서 혹시라도 이미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빠르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정확히 매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렇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오후 5시쯤이었죠. 네. 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우리는 인수에 빠지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요. 주가가 조금 이 시간의 거래에서 큰 폭으로 하락 나왔거든요. 그리고 조금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방송 통해 공략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가 지금 박스권을 걷고 있지만은 저는 아직 이 매각 이슈 같은 경우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빠진 거고 그리고 또 이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우량한 회사에다가 자사주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봅니다. 주가가 언제든지 5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고요. 또한 5만 원 이상 올라갈 때 조금 정리하셔가지고 현금 확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리뷰는 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또 생방송에서 들고 나와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점검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대해서 또 자세한 전략들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10시 50분 고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또 오늘의 증시 핫 이슈들 또 꼭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섹터 순환매 빠르게 돌면서 특징적인 섹터 그리고 관련 종목들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이 섹터들 그리고 각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홀딩 의견이신지 매수 의견이신지 혹은 매도 의견이신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특징 섹터들 종목들 참 많았습니다. 네, 일단 오늘 본 시장 주도 섹터는 보통 에너지 sek터, 네. 그 다음에 조금 전선 섹터, 네, 전선 섹터와 에너지 섹터 그리고 조금 2차 전지. 사실 2차 전지라기보다는 이제 ESS 테마,
섹터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여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일단 제가 이런 종목들 가운데서 콕 집은 회사가 세 가지 회사가 있죠. 첫 번째는 SGC 에너지, 두 번째는 DI 동일, 세 번째는 퍼스텍입니다. 네, 두 가지 하나는 에너지 섹터, 하나는 조금 원자재 섹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방산 섹터로 시장에서 상승 나왔는데 이제는 왜 상승 나왔고 하락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이 SGC 에너지 같은 경우가 장중에 오늘 18%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이 회사가 상승 나온 이유는 발전과 에너지 부문 호조 전망에서 상승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아니죠. 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이란 전쟁 같은 경우가 잔잔한 꿈처럼 강물처럼 조금 진정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이란이 나 2차 협상 안 해. 나 삐졌어. 나 화났어. 나 너네랑 계속 싸울 거야. 우리 헤어져.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오늘 방산 섹터가 전체적으로 상승 나올 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에너지 같은 경우 한마디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자산이 재평가되고 다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란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에너지가 굉장히 좀 유가 좀 석유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제일 많이 보유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동 전쟁이 계속 확산되다 보면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또는 홍해로 들어가는 화물선 같은 경우를 조금 방해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조금 이런 알루미늄이든 뭐 브롬이든 또는 갈륨이든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에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조금 에너지라든지 원자재를 보유한 기업들이 오늘 좀 주목받아서 상승 나온 게 아닐까 싶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 SGC 에너지, 네, 현재 주가 뭐 18% 상승 나왔어. 이 정도 상승 나왔는데 이 회사를 지금 공략해야 될까 말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공략하기보다도 저는 6만 원대, 네, 6만 원대 조금 내려왔을 때 공략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매도 의견 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SGC 에너지 같은 경우를 좀 종목을 픽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해외 실적 수주라든지 이런 건 어떤 회사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봤는데 워낙에 좀 좋은 회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걸 너무 늦게 발견했다. 올라갈 때 제가 발견했다. 올라가기 전에 제가 발견했으면은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 한 번이라도 좀 드렸을 텐데. 아쉽네요. 조금. 그 좀 아쉽죠. 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재무도 우량하지, 모멘텀도 좋지. 근데 저는 지금 매수하는 건 너무 좀 비싸다 생각되고 6만 원 정도에 공략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DI 동일 볼게요. 네, 저는 이 종목을 D동일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D동일. 기동이. 이 D동일 같은 경우가 주가가 15% 이상 상승 나오면서 3만 원대 오늘 조금 3만 원대까지 상승 나왔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 사마알루미늄과 조일알루미늄,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강세를 보이면서 같이 상승 나왔습니다. 이 DI 동일도 사마알루미늄처럼 알루미늄 박 호일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DI 동일이 한때 어느 이슈로 좀 유명했던 이슈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어떤 이슈였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가 2025년 6월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네. 그분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어떤 말이었을까요? 주가 조작하면은 주가 조작하는 불온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폐가망신시키겠다 했어요. 그런데도 요즘 또 나오고 있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네. 유명한 학원 원장, 의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한때 이게 주가 조작을 했었던 주가 조작의 연루에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 연루설에 휘말렸던 회사가 이 DI 동일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번 작년이었죠 하한가 간 적도 있었어요. 와. 네, 그 정도로 이게 어떠한 이슈가 있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주가가 상승 나왔을 때 제가 그때 기억이 났었는데 일단 이 DI 동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네, 물론 네, 이 회사가 조금 이 회사가 가진 모멘텀은 좋지만은 그래도 조금 악재 반응이 악재라고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설수에 휘말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매도하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알맥이라든지 사마알루미늄 주가 하락 나올 때 공략하는 게 더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퍼스텍 볼게요. 이 퍼스텍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한 2, 3년 전이었죠. 네, 물론
2,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이 퍼스텍 한 3,000원, 4,000원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단가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의미가 없어요. 없죠. 네, 왜냐하면 제가 사실상 저도 목표가 뭐 5,000원, 6,000원 제시했지만 이만큼 올라갈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퍼스텍 같은 경우가 사실상 이게 좀 드론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드론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게 왜 주가가 상승 나왔냐면은 요즘 전쟁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죠. 드론이 전쟁하는 시대. 한마디로 드론이 100명, 200명의 군인 같은 경우를 이렇게 뭐 사살하는 그런 경우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미국과 이란 전쟁의 확산 이슈로 인해서 방산 섹터가 상승 나올 때 조금 드론주 같은 경우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이 퍼스텍이 오늘 주가가 14%에서 15% 이상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퍼스텍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공략을 해도 될까 말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퍼스텍 지금 공략은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히려 공략할 거면은 LIG 넥스원 그게 아. 사명 변경했잖아요. 그렇죠. 네. LIG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그냥 LIG 넥스원 9사명으로 이야기할게요. 네, 그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주가 하락할 때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네, 이런 회사 차라리 공략하는 게 훨씬 낫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퍼스텍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조금 어느 한 이슈, 네, 조금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상승 나온 거다. 퍼스텍이 LIG처럼 크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네, 주가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주가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유자분들은 정리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할게요. SGC 에너지 영웅 전차남이 먼저 발견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종목. 이 종목은 6만 원대 공략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매도 의견 드리고요. 네. DI 동일 네, 살 바에는 삼알루미늄이나 남산알루미늄 떨어질 때 사자 말씀드리면서 매도 의견 드리고요. 퍼스텍 너는 LIG 넥스원이 될 수 없다 말씀드리면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증시 핫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급등했던 SGC 에너지와 DI 동일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요즘 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이슈도 있지만 또 내년에 중국과 대만 간의 이런 좀 이슈들도 불거지면서 이제라도 좀 방산 종목 잡아야 되나 고민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 방산 섹터에서 종목 하나 고른다면은 퍼스텍 같은 종목보다는 조금 더 우량하고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방산 대표 종목들 위주로 조금 눈여겨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는 또 저희가 기분 좋게 오늘의 중심 섹터 또 오늘의 공략 섹터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특히나 아까도 시크릿으로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공략 섹터와 종목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4월달 초에 DL-ENC 같은 제2의 종목이 나올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볼 텐데 그 전에 전문가님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전문가님 팬분이 살이 너무 빠진 것 같다 또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살이 빠지셨나요? 궁금하실 것 살이 안 같아서. 빠졌는지요? 요새 살을 빼고 있긴 한데 네. 엄청 안 빠지네요. 걱정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나. 네. 예,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박땡시 씨. 네, 확인하셨구나, 그렇죠? 네네. 일단은 네 정말 모처럼 들은 칭찬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듣기 좋네요. 네. 네. 그래도 오늘 종목은 제가 좀 수수께끼처럼 해서 안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춰보셨으면 좋겠다. 힌트는 많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 콜라텍 방송만 시청하셔도 네. 돈 잃지 않고 돈을 벌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앉아서 돈 버는 종목 오늘 준비했고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저는 상승률은 한 30% 이상 예상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섹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의 섹터는 에너지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에너지 섹터를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왜? 네, 미국 이란 전쟁 같은 경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 이란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1월 달 중간 선거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커요. 빨리 끝나야 될 텐데요. 왜냐면 11월 달 중간 선거까지 끌고 가면은 사실상 이 미국의 민심이 이반될 거라 생각하고
미국의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보다 민주당 쪽에서 이기기를 희망하면서 이걸 11월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이 전쟁 같은 경우가 빨리 끝나야 사실 좋죠. 그래야 5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좀 전체적인 에너지 물가라든지 우리 뭐 먹거리 물가도 다 안정이 될 거니까는요. 자, 그렇다면 에너지 섹터 제가 왜 조금 준비를 했냐면은 간단합니다. 오늘 시장의 주도 섹터가 뭐예요? 일단 볼까요? 가온전선, 전기죠. 네, 일렉트로닉, 전기, GS 글로벌, 석탄입니다. 네, 그 다음에 DI 동일, 어떤 거? 알루미늄이에요. 네, SGC 에너지, 네,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나 전력입니다. 삼알루미늄, 알루미늄, 그 다음에 퍼스텍 두름, 방산, 그리고 DS 단석도 역시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 원자재죠. 대부분 다 전기 및 어쩌면 알루미늄, 한마디로 에너지 및 원자재 섹터가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에너지 섹터에 속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떻게? 네, 이란 휴전 연장 무기한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3일에서 5일 정도 고려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이 얘기를 조금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최종 시간은 72시간이다. 이 72시간 안에 고개 숙이고 들어오라. 아니면은 정말 호되게 조금 두들겨 때려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겁을 너무 줍니다. 아, 네.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후 통첩을 날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란이 조금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조금 뭐랄까요, 그 무력 행사하는 행위도 이런 회담 자리에서 조금 우위적 자리를 조금 차지하기 위한 이런 포석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회담장으로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최대 주주의 지분만 하더라도 64% 가까이가 있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최대 주주의 지분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품절주,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품절 테마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의 좀 사업 부분 중에 하공사업부라고 있는데 오일 앤 가스,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의 하공기기 공급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에너지 같은 경우 석유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왔을 때 이걸 가공해가지고 각 산업 같은 경우에서 조금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준 정제해주는 사업을 이 회사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없으면은 대한민국이 석유를 아무리 호르무즈 해협을 뚫고 왔어도 쓸 수가 없는 거다. 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회사의 하공기기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히트 익스체인저, 뭐 영어. 네, 제가 정확히 읽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산업에서 좀 중요하게 쓰이게 보이는지요. 이런 조금 하공 사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하공 사업부랑 그 다음에 어떤 거죠? 네, 이렇게 좀 프레스버트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중동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여러 아시아 지역에서 수출을 해가지고요. 조금 이 각 나라의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 꼭 필수로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를 제조하는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차님이 준비한 히든 종목이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회사의 매출 같은 경우도 볼까요? 이 회사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벌써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하공사업부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열교환기. 이 열교환기가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할까요? 사실상 우리가 집에 화장실 다 있잖아요. 있죠. 화장실에서도 우리가 뭐 중요한 일을 보고 나서 또는 샤워를 하고 나서 환풍기를 꼭 틉니다. 마찬가지예요. 열 교환기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 효율을 전력 효율을 전력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네, S&T 에너지랑 비슷하다 보면 돼요. 열교환기랑 반응기, 압력용기, 탑주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출만 하더라도 이 회사가 87%예요. 와. 전체 매출 100% 중에서 이 하공사업부 부문에서만 매출을 87% 가까이 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 회사는 요거 하나만 수출했다고 하면은 주가가 바로 상한가를 갈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의 전부, 이거의 진심인 회사가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이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징주, 핵심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는 섹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라갈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어떤 거냐? LNG, 네, 천연가스입니다. 두 번째는 SMR. 요즘 원전도 소형 원전이 대세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폴더블 폰이 대세인 것처럼 네. 네, 소형 원전이 대세거든요. 이 SMR. 그다음에 특수 소재 저온 탱크. 이 SNG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인데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미국 이란 전쟁 같은 경우가 중동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는 전 세계에 청구서를 내밀 겁니다. 근데 유럽 연합에 내밀 청구서가 뭔지 알아요? 어떤 걸 먼저 내밀까요? 알래스카 당장 내놔. 알래스카 LNG 사업 네. 쪽으로 또 알래스카 그쵸. 우리 미국이 들어갈 거야. 미국이 군사기지 설치할 거고 미국이 들어갈 거야. 이런 천연자원을 그냥 굴릴 수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땐 당연히 LNG 관련 수혜 종목의 주가가 상승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회사는 북미 LNG 프로젝트 입찰 예정 규모예요. 여기서 한마디로 입찰 후보에도 있었던 종목이었다 볼 수가 있는 거고 또한 이 SMR 소형 원전 건설 본격화 기제 핵심 기자재 공급 협약 투자 이력까지도 언급됐던 회사다 볼 수가 있습니다. 뒤이어서 볼게요. 그리고 제가 뉴스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이 회사는 미국의 핵 연료 재처리 권한 승인으로도 인해서 주가가 이틀 연속이나 상승세를 보여줬던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미국의 LNG 실사업까지 실제로 뭐 이행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뜬 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이행을 했다는 이력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 차례 상한가까지 갔었던 회사다. 그리고 또한 알래스카 이 LNG 사업이 한마디로 총 들어가는 기대 수익 같은 경우가 총 3,000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3,000조 탄소 포집 시장에서 선점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선점할 기술을 이미 가진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참이 준비한 이 회사니까요.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 회사를 공략하고 싶다. 또는 이 회사를 어떻게 보면은 공략은 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손으로 딱딱 때리고 있는 여기 있죠? 보입니다. 손으로 딱딱 때리고 있는 여기에다가 네. 여러분들이 여기 통해 가지고요. 우리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시게 되면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LNG 천연가스 모멘텀 하나 소형 원전 테마. 요즘 원전의 트렌드를 할 수 있는 소형 원전 테마. 한마디로 천연가스 플러스 원전, 원 플러스 원. 두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있는 이 회사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공부방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오늘 또 에너지 섹터 중에서도 핵심적인 종목 공략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 짚어주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사라져도 오늘의 히든 종목이 이 석유 사업에 있어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석유 쪽 테마, 에너지 쪽으로 엮여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매출의 구조가 에너지 관련 화공산업부 쪽으로 87%가량 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에너지 관련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 지금부터 미리미리 이렇게 조금 소외되어 있지만 나중에 향후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미리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LNG 사업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집중해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이런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북미 프로젝트 입찰 예정 규모도 정확하게 현재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 과거에 수주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에 또 상승했던 이력까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받아갈 수 있는지 말씀해 드릴 예정이고요. 전문가님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던 내용들 제가 한 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뭐 아직 보니까 설명 안 드린 페이지도 하나 남아 있고 그리고 목표가 목표 상승률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시크릿 종목 조금 더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제가 왜 에너지 섹터를 좀 공략해야 되냐 그쵸. 이렇게 좀 말씀드리냐면은 네. 사실상 뭐 중동 전쟁 이슈로 인해서 에너지 자원이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석유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석유는 아니다. 중동에서 이란 같은 경우가 석유를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석유를 우리가 구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일 가격, 석유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사실상 중동 전쟁 같은 경우가 이제 진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란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미사일로 사우디도 때린 적이 있었고 UAE도 때린 적이 있었고 뭐 공격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중동의 여러 국가들 같은 경우도 계속 탄도미사일 또는 드론으로 공격한 이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동 여러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 뭐 에너지 저장 시설이라든지 알루미늄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공격해가지고
네, 원자재 같은 경우가 중단이 된 적이 있어요. 원자재 생산이 중단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한 주요 원자재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에서 전 세계로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란이 여기서 로켓포를 쏴요. 아.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게 또한 여기서 수출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자재 가격은 계속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에너지 같은 경우 한마디로 조금 이런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원유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정제해가지고 또는 여러 원자재 같은 경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4월 20일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석유랑 석탄, 천연가스 생산을 늘리고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와 전력망을 확충하도록 돕는 대통령 각서 5건을 한꺼번에 발표했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ODA라고 하는데 이거에 따른 이런 좀 국방물자 생산법 303조를 이용해서 네, 이런 정책을 한 번 더 발표했거든요. 이게 언제 발표가 되냐면은 네, 1950년 6.25 전쟁 때도 발표가 됐지만은 2020년에 조금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도 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물자 생산법을 한 번 더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발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모든 자원을 전체적으로 좀 더욱더 많이 생산하도록 해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 국내 석유 생산과 정제 역량 확보. 이게 어떤 겁니까? 석유만 생산할 게 아니라 석유를 가공해가지고 여러 산업이라든지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게 정제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일본 같은 경우도 에너지 자립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에너지 섹터는 여러분들께서 꼭 눈여겨봐야 된다. 근데 에너지 섹터만 눈여겨볼 게 아니라 이 에너지 섹터, 석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제할 수 있는 회사, 정제해서 여러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 회사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데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회사가 그 회사다. 그렇죠.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 회사 공략해야 된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목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간만에 코스닥 종목 가져왔어요. 아까는도 근데 맞아요. 코스피 원래 위주로 제가 하자 코스피 위주로 하자 했잖아요. 네네. 너무 좋은데 안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을 가져왔는데 사실 저는 이게 왜 코스닥에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네, 그 정도로 좀 좋은 회사라서 가져왔는데 현재 주가 42,800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62,200원까지 상승 나왔어요. 전쟁 시작되고 나서 주가가 62,200원까지 상승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갔죠. 박스권에서 일단 1차 하락, 2차 하락이 있고 나서 지금 박스권의 모습을 기고 있어서 현재 주가가 얼마다? 42,000원대 머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상승도 안 나왔다 이거예요. 아직 상승, 전쟁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휴전 분위기가 갔을 때도 상승 안 나왔고 전쟁이 확전되는 그런 분위기가 갔을 때도 상승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네, 조만간 저는 크게 한번 불기둥 크게 뿜어주면서 이게 상승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종목 지금 공략하지 않았으면 저는 꼭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셔서 공략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시드리는 목표가는 65,000원이다. 와. 네, 저는 이 종목 지금 현재 주가보다 30%는 충분히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단 한 가지 정말 하나의 시크릿 종목만 들고 와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공부방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시고 계시고요. 정확하게 또 다음 날 또 어떠한 이슈가 생기거나 장중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은 이 종목 매수하지 맙시다 혹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자세하게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또 잘 참고를 하시고 전략들 꼭 체크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에너지 섹터 쪽으로 굉장히 순환매가 빠르게 돌면서 종목들 하나씩 툭툭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런 트렌디한 시기에 맞춰서 오늘 또 에너지 관련 종목 선정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원전 SMR 그리고 알래스카 LNG 사업까지 다양한 겹섹터로 재료들도 참 많으니까요. 오늘 꼭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가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수요일이죠. 밤 10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